자, 원상복구를 많이 적어 놓는데요. 원상복구는 원래 임대차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, 그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그 임대차 그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종전 상태가 이제 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? 지금 그거를 임대차 전 상태로 돌려놓는다. 오케이. 이렇게 했는데 임대차 전 상태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이 불명확할 때는 이게 원상복구 의무가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는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임대인한테 있습니다.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입증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또 입증 책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, 자 보십시다. 그거를 이제 원상복구 나중에 안 해줄 때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. 그런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을 때 임차인한테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그러면 임대인이 임대차 개시 이전의 상태는 어땠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끝난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전 상태로 돌이키기 위한 비용이 얼마냐, 요런 모든 입증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임대차 지금 우리 계약 현실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라고만 해놓지 임대차 이전 상태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. 임대차 이전 모습이 없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자, 어떤 상태로 돌리란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증이 안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제 뭐 사진이라도 좀 찍어 놓고요. 그죠? 계약서에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요 상태가 임대차 당시에 임차인이 손대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첨부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합의가 된 상태로 그걸 인정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진뿐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재질이라든지 또 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름의 더 추가적인 보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. 사진만 가지고는 과연 나중에 어떤 뭐 원상 비용, 원상 회복 비용을 그 어떤 그 감정을 할 때 감정인이 이 사진만 가지고는 감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추가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되고, 또 어떤 경우에는 돈으로 그냥 합의하는 것도 좋아요. 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실무상으로 자꾸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거론하게 되는데, 거기는 우리가 계약서가 뭐 조그만 아파트 계약이라도 몇 장씩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 계약서에 뭐가 담겨져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원상회복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. 뭐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임대차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세입자가 못을 박는다든지 뭘 고장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 책임 자체가 임대인한테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벽에 못을 박아서 그 못을 제거를 안 해놓고 원상 회복을 안 해놓고 벽지를 훼손시켜 놓고 이렇게 가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. 고전 상태가 어땠는데 네가 못을 박았는데 그 못자리를 다 메꾸고 뭔가 안 보이게끔 다시 돌려놓으려면 돈이 얼마쯤 든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. 그죠?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다 뭔가 감정을 하고 하려 그러면 소위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서에 그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돈으로. 못 하나 박으면 10만 원. 뭘 고장 내면은 20만 원. 이런 식으로
서로 이제 상당히 자세한 원상회복 부분에 대해서 깨알같이 적어져 있는 계약서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가 두툼해지는 거예요. 근데 그 결과 이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받아내면 되는 거죠. 야, 너 못 2개 박았네. 그러면 하나당 10만 원이니까 20만 원 줘.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게 20만 원 안 주게 되면은 바로 재판에서 이제 청구해서 20만 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. 계약이라는 게.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은 그런 부분하고 너무 멀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제 손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. 허술하게 원상회복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막 문방구 계약서에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막 기재해 놓는 반면에 실제로 이제 원상회복 문제가 됐을 때 원상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미흡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